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 12일에는 과거에 어떤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함께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10월 12일이 보니까요. 한국서나 세계사 모두에서 꽤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뭔가 변화나 갈등, 또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한국사 관련 자료부터 볼까요? 1894년 10월 12일. 이때가 청일전쟁 중에 일본의 간섭이 점점 심해지던 때였네요. 네, 맞아요. 그 황해해전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조선 내종에 더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기록 보니까 그때 일본 영향력이 커지면서 동학농민군은 2차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일본은 이제 갑오개혁 같은 걸로 친일 내각을 앞세워서 영향력을 막 키우려고 했고요. 반면에 이제 동학농민군은 그런 외세 침탈이랑 기존 질서에 반발해서 아시다시피 2차 봉기를 준비했던 거죠. 민중의 저항 의지가 정말 강했군요.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이 막 흔들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요. 1945년 10월 12일 자료를 보면 해방은 됐지만 곧바로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남한 행정체계를 직접 구축하기 시작했네요. 네, 이때가 또 중요합니다. 해방 후에 우리 손으로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특히 그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 안 하고 독자적인 통치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거. 이게 결국은 남북 분단을 더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데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봐야죠. 관련 문건들 보면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냉전 구도가 한반도에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이군요. 네. 그리고 3년 뒤 1948년 10월 12일이면 이미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선 다음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네요. 맞습니다. 이때는 이제 막 정부가 출범해서 국가의 틀을 잡으려고 막 노력하던 시기였죠. 행정조직 만들고 법 만들고 하지만 이 모든 게 결국 분단이라는 현실 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게 또 중요합니다. 남북 대립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쭉 와서 1987년 10월 12일. 이건 비교적 최근 역사인데요. 네, 6월 항쟁 직후. 맞아요. 민주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던 때군요. 자료 보니까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 같은 곳에서 노동권 요구하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했네요. 네, 그 6.29 선언으로 어떻게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좀 열렸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더 실질적인 변화를 원했던 거죠. 특히 이 시기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은 시민사회 민주화 운동하고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그런 힘이 됐습니다. 새 헌법 제정하고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었으니 정말 중요한 전환기였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계사 쪽 자료들을 한번 볼까요? 역시 가장 유명한 건 1492년 10월 12일이겠죠.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 네, 역사책에 항상 나오는 날이죠. 물론 유럽 사람들한테는 이게 신대륙 발견이었지만 그 이후 역사는 참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죠. 유럽의 식민지 시대가 열리고 전 지구적인 교류가 시작됐지만 반대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는 정말 비극의 시작이었죠. 이 사건을 다룬 자료들을 보면 그 양면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992년에 미국에서 처음 콜럼버스 데이를 기념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복잡한 배경이 있는 거죠. 또 같은 날 1692년에는 미국 살렘에서 그 유명한 마녀 재판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기록도 있네요. 살렘 마녀 재판. 네. 이게 집단 히스테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끝나면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 절차가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현대 사법 시스템 발전에도 교훈을 줬다고 평가받고요. 시간을 더 현대로 가져와서 1960년 10월 12일 이때는 정말 좀 황당한 장면이 있었네요. 그 후르쇼프 서기장 이야기군요. 유엔 총회에서 신발 벗어서 책상 두드린 거. 네, 기록 보니까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냉전 시대의 그 극단적인 이념 대립, 그 긴장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국제외교 무대에서 그런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죠. 네, 당시 서방 제국주의를 막 비판하다가 나온 돌발 행동이었죠. 그리고 21세기로 들어와서 2002년 10월 12일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있었죠.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200명이 넘게 희생됐으니까요. 관련 보도자료들 다시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이 발리 테러가 9.11 테러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직면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치루적인 안보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됐죠. 네. 오늘 이렇게 10월 12일 하루에 얽힌 역사적 사건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뭐 탐험과 발견부터 전쟁, 이념 대립, 또 민주화 운동, 국제 테러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압축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현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맞아요. 역사에 그냥 하루 같지만 그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 또 투쟁, 변화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냥 보내는 오늘 하루도 미래의 언젠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 속 사건들이 단순히 그냥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와 또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